많은 신경증 환자들을 만나고 임상 사례를 수집하던 프로이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경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신의 작동 방식만은 같은 것 아닌가? 라고요. 프로이트는 신경증자들이 특별한 부류가 아니며 건강한 사람 역시 누구나 불안, 충동, 억압의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실생활에서 큰 문제 없이 이것을 잘 극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죠. 그리고 그 극복의 방식 중 하나가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연기하고 분산시키는 승화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승화라는 말을 곧잘 쓰죠. 가령 인생에 닥친 고통을 예술로서 승화했다거나 유머로 승화했다는 등의 표현을 쓰잖아요. 프로이트에게 승화는 무의식 속 표상들을 억압하지 않고 그것을 유용한 방식으로 분출하는 것입니다. 즉, 성충동이나 공격 본능 같은 것을 종교, 학문, 미술, 문학, 영화 등 예술적 목적 혹은 직업적 목적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이는 대체된 대상이 스스로나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 높은 사회문화적 성취로 나타나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해보고는 승화의 정도에 따라 성도착과 신경증이 일정 비율로 섞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꼭 예술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도 본능적 에너지를 평범하게 전환시키긴 하죠.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공갈젖꼭지나 막대 사탕으로 구강기 쾌락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어른이 된 직업 MC는 구강기 충동을 화려한 화술로 승화하고 외과 의사는 공격적 충동을 수술로 승화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무의식적 충동을 승화한 덕분에 인류의 문명이 발달했다고 봤어요. 그러나 승화가 아무리 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완벽한 만족이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긴장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신경증자라고 말했어요. 다만 평범한 사람은 신경증자에 비해 콘텐츠의 양이 좀 적을 뿐인 거죠. 이러한 생각에서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알면 신경증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그 원리를 적용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중심으로 한 인간 보편의 정신이론을 만들겠다는 야망을 불태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프로이트가 만든 이론이 바로 의식, 전의식, 무의식 개념을 중심으로 한 지형학적 모델이죠. 지형학적 모델이란 인간 정신이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또 나뉜 정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프로이트는 신경계에 대한 물질적 설명만으로는 정신과정의 미묘한 문제를 묘사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껴 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먼저 의식이란 쉽게 말해 우리가 사고와 지각을 통해 일상의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정신기관입니다. 가령 의식으로 획득한 지식은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는 자연법칙 혹은 사람을 때리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법칙 등이 있겠죠. 의식은 정신구조의 맨 위쪽에 자리 잡은 만큼 현실을 넓게 조망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요. 도둑질은 나쁜 것이며 폭행 또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폭행하고 싶은 충동을 무의식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의식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용됩니다. 고로 의식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우리는 현실을 살아나가며 타인과 소통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의식으로 현실의 개념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아요. 즉, 개념을 챙기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겠죠. 다만 우리 정신에 이처럼 깔끔하게 떨어지는 의식만 있다면 사는 게 재미없을 겁니다. 의식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죄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의식 세계의 시민권은 모범생에게만 발급되거든요. 고로 한 인간의 개성을 제대로 알려면 그의 무의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욕망하고 어떤 어두운 면을 지니고 있는지 그 풍부한 콘텐츠가 죄다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무의식 쪽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어요. 다만 무의식으로 내려가기 전에 잠깐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의식이에요.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 중간에 위치해 있는 모호한 회색지대인데요. 즉, 의식에 비하면 옅은 기억과 지식들이 이곳에 있으며 무의식에 비하면 좀 더 또렷하고 의미화되어 있는 표상들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아직 의식이라는 그라운드에 나오지 못한 후보 선수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대개 무의식에 묻혀있던 내용이 의식으로 치고 올라가다가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대기실이 전의식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곳에 있는 표상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은 아무래도 무의식보다는 약하다 보니 적절한 자극이나 비슷한 계열의 단서만 있으면 순식간에 의식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령 욕망과 일치되는 외부 대상 혹은 그 대상의 위험이 감지되면 기억과 사고가 전의식으로부터 소환되어 그 대상을 향하거나 피하는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친 동창의 이름을 버벅거리며 기억하려 한다면 이는 내 정신이 전의식 속을 마구 헤집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억을 의식화해 동창의 이름이 기억났다면 그 기억이 우호적이었냐 적대적이었냐에 따라 가서 반갑게 인사를 할지 아니면 멀리 안 보이는 곳으로 돌아갈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전의식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의식이 의식이 함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검열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전의식은 의식으로 통과시킬 무의식 속 표상과 되돌려 보낼 것을 구분하는데요. 한마디로 억압의 수행 주체인 것입니다. 많은 무의식 표상들이 전의식을 마주한 후 다소 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전의식이 24시간 감시를 빡빡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신도 결국 인간의 유한한 에너지를 쪼개 쓰는 기관이므로 때때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잠을 자기도 하고 아예 소임을 저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무의식은 지하 감옥에 온전히 갇혀있지 않고 전의식의 경계가 느슨해질 때 의식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억센무의식 표상일수록 실수, 꿈, 신경증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죠. 드디어 마지막 하이라이트 무의식을 보죠. 이 빙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의식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무의식에는 차마 의식화할 수 없는 표상들과 욕망들로 득식을 하죠. 물론 이곳에서는 전의식과 의식에서 보이는 논리나 상식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의미화와 논리적 과정을 따르지 않는 이 광대한 영역이 무논리, 무사유, 무대뽀로 들이대니 인간 정신이 무의식에 지배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참고로 프로이트의 이러한 무의식 개념이 등장한 이후 이성적이고 공명정대하며 자기 자신을 능수능란하게 통제한다는 근대적 인간상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꿈과 신경증을 분석해야지만 겨우 인식 가능한 정신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프로이트가 말하길 정신분석 도중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유연상을 하다 보면 내담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꼭 꿈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프로이트는 자유연상으로 발견한 단서들의 꿈 내용을 나란히 배열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속성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프로이트는 꿈에는 무의식적 요소가 있으며 이 요소들을 증상처럼 자유연상 법칙에 따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연구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유연상에 의지해 꿈을 해석해내는 방법이 프로이트에 의해 최초로 시도된 거예요. 프로이트는 자기의 꿈을 비롯해 1000개가 넘는 꿈을 분석한 후 무의식의 논리를 발견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 연구의 결과물이 바로 꿈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프로이트는 꿈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프로이트에게 꿈은 한마디로 소망 충족입니다. 더 자세히 말해 실패한 소망을 충족하기 위한 무의식의 활동이 바로 꿈인 거죠. 즉, 일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었으나 차마 현실적인 이유로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실패한 표상이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검열이 비교적 활발하지 않은 수면 상태를 틈타 전의식으로 침투하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사람은 잠이 들면 깨어있을 때와 달리 의식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지 않아요. 이는 한편 의식화에 실패한 표상들이 의식으로 침투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무의식 속 표상이 의식으로 올라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전의식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감지덕지죠. 그래서 무의식 표상은 최선을 다해 전의식으로 침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활동이 실시간으로 현상되는 것이 바로 꿈인 거예요. 무의식 표상들은 이 꿈의 무대에서 못다 이룬 소망을 죄다 충족하려 합니다. 우리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다 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꿈에서 못할 일이란 없어요. 심지어 프로이트는 걱정이나 고통, 부정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꿈 콘텐츠마저 그 이면에 소망 충족의 쾌감을 감추고 있다고 보았죠. 그렇다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꿈속에서 아는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무섭게 쫓아왔다면 나에게는 칼빵 맞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꿈을 프로이트식으로 해석하면 그 아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쉽게 용인되지 않을 때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덕분에 꿈에 구현되는 소망의 종류는 미스터리, 스릴러, 멜로 등 장르를
불문하고 블록버스터급 규모부터 오늘 낮에 겪은 소소한 것까지 매우 다채롭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보는 가장 궁극적 소망은 결국 성충동의 해소예요. 여기서 성충동이란 번식 욕망이며 더 넓은 의미로 타인과 관계 맺고 사랑받으려는 사회적 욕망이죠. 즉 꿈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반대로 관계를 끊고 싶다는 소망을 충족하려는 것이 꿈의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충동은 꿈을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즉, 성적인 표상이 전의식에 침투하면서 성욕과 관계없는 것처럼 위장을 하기 때문에 꿈 내용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프로이트에게 성적 표상은 공격적 표상과 함께 억압의 1순위 대상이죠. 인간 정신은 왜 그렇게 성적인 것을 억압하지 못해 난리일까요? 인간의 성장 과정은 여러 사회적 금기를 학습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금기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이죠. 이 금기의 내면화로 인해 사람들은 성적인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비록 현대사회가 과거에 비해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었다고는 하나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또는 소개팅 자리에서 자신의 성적 취향이나 어젯밤 잠자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일 뿐인데도 말이죠. 즉, 성은 민감한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합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현상이 성의 억압 위에 문명이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성은 도덕, 사회제도, 노동, 예의범절 등의 규율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은 금기를 깨는 것에서 더 큰 쾌락을 느끼고 무엇을 걸치기보다 걸치지 않은 것에 흥미를 보이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에 사활을 걸게 하니까요. 이는 문명사회의 목표, 즉 행동을 정제해 커다란 성취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충동들이죠. 이 엄청난 에너지를 머금은 충동들은 단기간에 길들여지지 않기에 무의식의 정성스레 한자 한자 새겨 인류 대대로 이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의 금기가 무의식에 새겨진 결과 섹스란 동물적이고 더럽고 천박한 것이며 성적 충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장기간에 걸쳐 성충동을 죄책감, 수치심 등과 연동해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그 충동들을 억압하게 만드는 문명의 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내재적 금기에 의해 성욕은 함부로 펼칠 수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에너지, 프로이트가 리비도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해소되어야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여의치 않으면 꿈에서라도 해소해야 하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을 분석하면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 이면에 한 사람의 무의식에 어떤 구체적인 충동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성충동, 공격충동이며 유아기에 형성된 원형적인 거예요. 다만 그것을 분석하려면 성적 표상들이 워낙 닌자처럼 교묘한 전술로 활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무의식 속 표상은 정신의 파수꾼인 전의식의 검열을 피해 자꾸 모르는 언어로 이야기하죠. 이러한 위장을 프로이트는 꿈 왜곡이라고 불렀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꿈 내용의 배후에는 그것의 숨은 소망인 꿈 사고가 있으며 이 사이에 꿈 왜곡이 이루어집니다. 이 꿈 왜곡은 전의식의 꿈 검열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죠. 꿈의 해석은 이 꿈 왜곡의 규칙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 규칙을 알아내면 우리 무의식에 있는 신경증적 표상들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그 과정을 알아낼 수 있다고 보았죠. 나아가 인류가 자기의 정신을 파악할 때 그 탐색 범위를 의식에서 무의식까지 확장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정신병과 신경증의 생성 근거를 넘어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프로이트는 이 정신의 규칙을 알아내기 위해 일평생을 바친 것이죠. 여기까지 프로이트의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리고 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